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사 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필사하실 때 필사 노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필사 노트가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필사 형태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줄노트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줄노트를 쓰는 이유가요, 줄노트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줄노트를 써왔기 때문에 줄노트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줄노트를 쓰는 이유가 글씨를 쓸 때 줄을 맞추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줄을 맞추려고 보니까 이 줄에 생각이 많이 좀 갇히게 됩니다. 필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필사의 목적은 내 생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줄노트에 필사를 해버리면 생각이 줄에 갇히게 되고 생각이 그 줄 이외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노트를 추천해 드리냐면요, 줄이 없는 이런 노트 있잖아요. 줄이 전혀 없는 이런 노트, 이거랑 그다음에 모눈 눈금이 쳐져 있는 모눈 노트를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모눈 노트는 생각이 확장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처럼 그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형으로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못하거든요.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처럼 그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도 모눈 노트는 모눈 눈금이 있기 때문에 도형이나 그림을 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요, 도형이나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눈 노트를 추천하는 겁니다. 근데 줄노트는요, 그런 어떤 자기 생각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그림이나 도형을 그릴 수가 없어요. 줄노트를 쓰게 되면 또 나쁜 점이 뭐냐면 빽빽이밖에 안 되거든요. 필사할 때 빽빽이밖에 안 돼서 줄노트는 절대 쓰지 마시고 차라리 줄이 없는 노트를 쓰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노트별 장단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작은 노트 있잖아요. 1,000원짜리 휴대성이 간편한 작은 노트의 장점은 정말 휴대성이죠. 휴대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서 필사를 하는지 그걸 파악해 두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일이 많거나 아니면 밖에서 항상 필사를 한다고 하면 1,000원짜리 작은 노트가 자신한테 맞는 필사 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요, 일단 면적이 너무 작아요. 면적이 작아서 자신의 생각을 좀 쓰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일단은 좀 너무 그림 그릴 때도 도화지가 너무 작으면 양질의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프링 노트 같은 것도 들고 다니기는 굉장히 좋아요. 들고 다니기는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 스프링 노트라도 저는 약간 큰 거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연습장 같은 거, 일단 줄도 없고 모는 눈금도 없는 이런 노트는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이 가운데 눈금 보이시나요? 이 가운데 눈금이 있는 게 바로 수학 노트라는 연습장이에요. 이 수학 노트는요, 4분할 노트가 있고 이런 2분할, 가운데에 그어진 2분할 노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 노트가 왜 좋냐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본문을 적고 이 옆에는 자기 생각을 적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 노트는 이미 2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줄을 내가 긋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필사 본문을 적고 여기는 내 생각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노트를 굉장히 추천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수학 노트를 검색해 보시거나요, 아니면 보통 문구점에 가셔도 이런 수학 노트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수학 노트, 아무것도 줄이 안 쳐진 수학 노트를 권합니다. 수학 노트 중에서도 줄 쳐진 게 있어요. 그런데 줄 쳐진 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 모눈 노트 소개해드리려고, 이 모눈 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눈 노트 중에서도요, 모눈 눈금이 확실하게 너무 선명하게 있는 것보다는 모눈 눈금이 좀 흐릿하게 있는 노트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눈 눈금이 너무 선명하게 있으면은 내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필사할 때.
그래서 모는 눈금이 흐릿한 노트가 훨씬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모는 눈금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줄이 조금 삐뚤어질 그런 연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모는 노트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트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좋은 거는 역시 B5 사이즈의 노트 크기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적당합니다. 생각을 쓰기에도 좀 많이 적당하고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에도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저는 B5 사이즈를 추천하고 있고요. 나는 B5도 너무 작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A4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A4 사이즈는 들어가는 가방도 얼마 없고, 그리고 좀 무거워요. 확실히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이동할 그런 없는 분들은, 집에서만 필사한다 혹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필사를 한다는 분들은 A4 사이즈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사 노트의 장단점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종이 두께도 저는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종이 두께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쓰지가 않아요. 이쪽은 그냥 비워둡니다. 그리고 이쪽에만 필사를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아래에 키 문장하고 질문하는 거를 나중에 써먹으려면요. 양면을 써버리면 이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양면을 다 쓰지 않는다는 거. 필사 노트는요, 나중에 반드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면을 다 써버리면 너무 빽빽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양면은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만큼의 여백은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내 생각을 다시 적어 놓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여백으로 남겨두실 것. 종이 두께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종이 두께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수성펜이나 날카로운 펜을 쓸 때 공책의 종이 두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약간 두껍고 빳빳한 필사 노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사 노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필사 노트는 저는 그거 같아요. 종이 두께가 일단은 적당하고, 그리고 줄이 쳐져 있지 않는 노트, 그리고 모는 노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의 상황별, 필사할 때 어느 상황이냐, 밖에 나가서 하냐 아니면 집에서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필사 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같은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노트도 여러 가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사할 때.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꼭 맞는 노트 형식이 뭔지 알아가는 것도 저는 필사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왜 필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필사책은 집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